만약 여러분이 우주여행을 가신다면 어떤 준비물을 챙기실 건가요? 칫솔, 책, 가족사진 같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우주비행사들은 전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죠. 지구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쓰던 필기가 우주에서는 전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는 그 어떤 필기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중력이 없어도 쓸 수 있고 물 속에서도 작동하는 펜. 피셔 스페이스 펜 AG7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절정에 달하던 1960년대, 두 나라는 앞다투어 로켓을 쏘아 올리고 마침내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데 성공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보했고 인류는 달에 발을 딛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닌 시대였죠. 그런데 그 모든 첨단 기술 한가운데서 나사의 우주비행사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주선 안에서 무언가를 적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 볼펜은 중력으로 잉크가 아래에 흘러내려 펜촉에 닿는 구조인데 우주에는 중력이 없으니 잉크가 내려오지 않아 아무리 종이를 갖다 대도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연필 또한 심이 부러지면 부스러기가 무중력 공간을 돌아다니며 정밀기기에 들어갈 위험이 있었죠. 심지어 불꽃이라도 붙으면 산소 가득한 우주선 내부에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폴 피셔. 피셔 펜 컴퍼니의 창립자였습니다. 그는 1948년부터 이미 볼펜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없이 약 100만 달러의 자체 자금을 투자해 전례 없는 펜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핵심은 가압 카트리지였습니다. 펜 내부에 질소가스를 충전해 잉크를 강제로 밀어내는 방식이었죠. 중력 방향과 상관없이 심지어 거꾸로 들고 있어도 잉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구조였죠. 잉크 역시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반고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볼이 굴러갈 때만 액체처럼 흘러나오는 특수 점성의 잉크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피셔 스페이스 펜 AG7이었습니다. AG는 안티그래비티의 약자, 반중력이란 뜻이었죠. 나사는 2년이 넘는 엄격한 테스트 끝에 이 펜을 공식적으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1968년 아폴로 7호를 시작으로 AG7은 유인 우주 비행에 탑재되어 우주로 향하게 되었죠. 무중력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해나가던 그 펜은 아폴로 11호와 함께 마침내 달에 발을 딛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걷고 돌아온 날,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남긴 모든 기록 뒤에는 이 펜이 있었습니다. 이 펜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죠. 우주에서 검증된 성능은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산악인이나 극지탐험가 등 다양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둘 이 펜을 찾기 시작했고 민간 분야에서도 여러 일화를 남겼습니다.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인류 최초의 열기구 비행 200주년을 기념하는 서명을 할 때 이 펜을 사용했고 1998년에는 미르 우주정거장에 탑승한 러시아 우주비행사 2명이 홈쇼핑 채널 생방송에 출연하여 AG7으로 메모지에 QVC라는 글자를 직접 적어 보였습니다. 우주에서 사용하는 펜을 직접 시연하여 판매하는 전례 없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AG7은 우주에서 판매된 최초의 상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도 영화 새 얼간이에서 공대 학장이 가장 훌륭한 학생에게 건네는 선물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주여행을 간다면 어떤 준비물을 챙기실 건가요? 우주에서도, 달 표면에서도, 냉전의 한복판에서도 결국 사람들이 찾은 건 펜 한 자루였습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기록이란 그만큼 본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지원도 없이 100만 달러를 쏟아부은 그 고집이 결국 달에 닿았으니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그 뒤에는 언제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테이크였습니다.